엄마, 여긴 엄마 집이 아니에요. 그 말, 단 11글자가 내 인생의 마지막 못을 박았다. 난 정혜란, 68세. 40년을 손에 굳은 살을 키우며 구두 수선집을 지켜온 여자다. 내 손바닥에는 수많은 구두의 흔적이 새겨져 있고 그 손바닥은 이제 더는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할 힘이 없었다. 내 인생, 한평생 구두를 고쳤어. 사람들 신발을 고치면서 내 삶도 이어왔지. 창밖으로 새벽 안개가 흐르는 날, 나는 40년간 지켜온 작은 가게의 셔터를 내리면서 그렇게 중얼거렸다. 주변엔 아무도 없었지만 내 귓가엔 딸의 말이 맴돌았다. 엄마, 여긴 당신 집이 아니에요. 그 말의 무게, 그 말이 내포한 의미, 한평생 바쳐 키운 딸에게 들은 말이었다.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? 손바닥에 박힌 굳은 살은 내 인생의 증표였다. 40년, 그러니까 거의 반세기를 한자리에서 구두를 고치며 살았다. 사람들은 낡고 헤어진 구두를 가져왔고 난 그 신발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었다. 이 구두만 좀 고쳐주세요. 제 결혼식에서 신어야 해요. 아버지가 물려주신 구두라 소중해요. 이 구두로 첫 출근했어요. 수많은 사연이 내 작은 가게를 찾아왔다. 그리고 난 그 사연들을 구두에 담아 살았다. 딸 하나 키우고 떠난 남편 대신 혼자 버텨낸 세월. 구두 수선집은 내게 생계의 수단을 넘어 삶 그 자체였다. 가게 구석에 걸린 오래된 거울을 바라보며 난 중얼거렸다. 혜란아, 넌 참 잘해왔어. 하지만 그 순간 내 귓가에 울리는 건 딸의 차가운 목소리. 엄마, 가게 냄새 좀 어떻게 안 돼요? 내 인생의 방패막이었던 구두 수선집. 그리고 그 방패막이가 균열나기 시작했다. 결혼은 내 딸 미정에게 새로운 시작이었다. 하지만 나에게는 또 다른 불안의 시작이기도 했다. 어머니, 저희 집에 같이 살아요. 미정의 결혼 당일 사위 민우가 건네준 말이었다. 처음엔 감사했다. 혼자 살던 노모를 모시겠다는 그 따뜻한 제안에 내 눈시울이 촉촉해졌다. 그렇게 나는 딸과 사위의 아파트로 이사했다. 작은 집 몇 개와 함께 구두수선 도구들, 40년 동안 함께한 나의 삶의 도구들도 조심스레 옮겼다. 처음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다. 아침엔 손녀들 도시락 싸주고 저녁엔 식사 준비하고 나름대로 가족의 한 축을 담당한다는 느낌이 들었다.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묘한 불편함이 쌓여갔다. 엄마, 가게 냄새 좀 어떻게 안 돼요? 사위의 눈치 보는 표정, 딸의 불편한 말투. 처음엔 참았다. 내가 그동안 참아온 것처럼. 할머니, 왜 옷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? 그 순간부터 나는 냄새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벽을 느끼기 시작했다. 내 40년 인생의 냄새, 구두 본드 냄새, 가죽 냄새, 나의 삶 자체였던 그 냄새가 이제는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렸다. 엄마, 옷은 현관에서 갈아입어요. 손녀들이 냄새를 싫어해요. 딸의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서서히 긁어내기 시작했다. 내가 이제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점점 느끼게 되었다. 내 손은 점점 더 쓸모없어져 갔다. 40년 동안 누군가의 신발을 고쳐왔던 이 손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만 같았다. 내 인생의 모든 활력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. 40년 동안 구두를 고쳐왔던 내 손은 이제 아무것도 고칠 수 없을 것만 같았다.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. 내가 이곳에서 그저 짐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. 냄새는 단순한 후각의 문제가 아니었다. 그건 내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징표였다. 구두 본드의 짙은 향, 가죽약의 알싸한 내음, 40년간 나의 피부에 배어있던 그 향들이 이제는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렸다.
딸의 눈빛은 마치 내가 더러운 존재인 양 바라보았고 손녀들은 내게서 멀어졌다. 엄마, 손녀들이 할머니 옆에 있기 싫어해요. 그 말 한마디에 내 심장이 무너졌다. 한때 내 모든 사랑과 희생을 쏟아부었던 딸이 나를 이렇게 대한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. 창가에 앉아 외출복을 입는 딸을 바라보며 생각했다. 내가 40년 동안 구두를 고치며 느꼈던 자부심. 누군가의 소중한 신발을 고쳐 그들의 첫 출근을, 결혼식을, 중요한 면접을 함께 해왔던 그 시간들이 버려지는 것만 같았다. 할머니, 왜 항상 이상한 냄새가 나요? 손녀 서연의 말에 사위는 슬쩍 눈치를 보며 웃었다. 그 웃음 속에는 미안함보다는 귀찮음이 더 많았다. 나는 점점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갔다. 처음엔 식사 준비를, 청소를, 손녀 돌보기를 자처했지만 점점 내 존재는 작아져 갔다. 엄마, 옷은 현관에서 갈아입어요. 손녀들이 냄새 싫어해요. 그 말은 반복될 때마다 내 마음을 더욱 깊게 긁어냈다. 40년 동안 쌓아온 자존감이 하나둘 무너져 내렸다. 내 손은 점점 더 쓸모없어졌고 내 존재는 점점 더 작아졌다. 밤마다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. 내가 과연 여기 있어야 하는 걸까? 한때 내 딸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했던 그 시간들. 이제는 그 딸에게 버림받은 기분이었다. 나는 이제 이 집에서 그저 짐일 뿐이었다. 그렇게 나의 존재는 점점 더 작아졌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어떤 변화가 서서히 움트기 시작했다. 더 이상 누군가의 짐이 되지 않겠다는, 더 이상 누군가에게 미안해하지 않겠다는, 내 인생, 내 선택, 그리고 내 존엄성을 지키겠다는 마음이 굳혀져 갔다. 딸 집으로 옮긴 얼마 뒤 나는 작은 구두방 하나를 열고 딸의 집안일도 도와주었다. 그게 딸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. 하지만 그날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. 구두수선 기계는 40년간 내 손의 연장이었다. 하지만 이제는 내 마지막 희망마저 빼앗아갈 흉기가 되어버렸다. 즉, 기익. 기계에 끼인 손가락. 순식간에 피가 낭자했다. 동네 의원에서 겨우 봉합했지만 손가락의 감각은 이미 무뎌져 있었다. 40년간 수많은 구두를 고쳐왔던 이 손.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. 집에 돌아왔을 때 딸의 첫마디는 냉담했다. 엄마, 이제 일도 못하시는데 엄마한테 생활비 못 받으면 어떡하죠? 그 말 한마디에 내 심장이 무너졌다. 생활비라니. 내가 40년간 피와 땀을 흘려 키운 딸에게,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희생했던 딸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. 어머니, 우리도 생활이 만만치 않아요. 지금 당장 어머님이 생활비를 내야 할 형편이에요. 사위의 말투에는 연민보다는 부담감이 더 짙었다. 나는 침묵했다. 한때 구두 한 켤레를 고치면 동네에서 제일 가는 장인으로 불렸던 내가 이제는 집안의 짐이 되어버렸다. 밤마다 작은 방에 누워 내 손을 바라보았다. 깊게 새겨진 굳은 살, 구두약에 물들어 거칠어진 피부. 그 손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. 우리 엄마가 생활비를 낼 방법이 있을까? 지금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겠어? 문틈새로 새어나오는 딸과 사위의 대화. 그 말들이 내 귓가를 때렸다. 나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다. 이제는 이 집에서마저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. 손가락의 통증보다 더 아픈 건 내 마음이었다. 40년간 지켜온 존엄성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. 한때 동네에서 가장 훌륭한 장인으로 불렸던 내가 이제는 집안의 짐으로 전락해버렸다. 그 순간 무언가가 확 꺾였다. 내 존엄성, 내 자존심,
그리고 내 인생. 누군가의 짐으로 살아갈 수는 없었다. 더는 아니었다. 손 하나 제대로 못 쓰는데도 내가 해야 할 일은 산더미였다. 저녁 준비, 빨래, 청소, 모든 집안일이 내 몫이었다. 한쪽 손으로 애써 반찬을 만들고 절뚝거리며 빨래를 걸었다. 딸은 바쁘다며 거의 집에 없었고 사위는 눈치를 주었다. 엄마, 이렇게 할 수 없어요? 딸은 집안일에 대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나에게 지적했다. 손녀 서연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내 손을 바라보았다. 그 순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. 밤 모두가 잠든 후 나는 혼자 부엌에 앉아 울었다. 조용히. 그렇게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게 울었다. 내 손은 여전히 아팠고 내 마음은 더 아팠다. 가족이 가장 잔인해질 때가 있다. 그것도 사랑한다고 믿었던 가족에게 말이다. 엄마가 여기 있는 게 너희에게 부담이구나. 내가 중얼거렸다. 40년 동안 구두를 고치며 살아왔던 내 인생.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몸이 되어버렸다. 문득 떠올랐다. 40년 전 딸을 키우던 시절. 남편은 떠나고 나 혼자 구두 수선집을 지키며 딸을 키웠던 그 시간들. 그때는 희망이 있었다. 그때는 내일을 꿈꿀 수 있었다.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. 창밖으로 새어드는 달빛을 바라보며 난 깨달았다. 이대로는 안 된다고. 누군가의 동정이나 귀찮음의 대상으로 살 순 없다고 생각했다. 가족이 가장 잔인해질 때가 있다. 그리고 그 잔인함을 견디다 보면 어느 순간 무언가가 확 꺾인다는 걸 깨달았다. 그 밤 나는 결심했다. 더는 이렇게 살 순 없다고 생각했다. 그날 밤 우연은 때로는 가장 잔인한 진실을 가져다 준다. 화장실로 가던 중이었다. 문틈새로 딸과 사위의 대화가 새어들어왔다.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. 어머님 모시고 사는 거 솔직히 부담돼. 사위의 목소리. 차갑고 무겁게 떨어졌다. 돈도 못 벌고 냄새만 나고 빨리 요양원 알아보자. 그 순간 나는 걸음을 뗄 수 없었다. 마치 바닥에 못 박힌 듯 멈춰섰다. 심장이 얼어붙는 기분. 내가 40년간 피와 땀을 흘려 키운 딸과 사위가 내게 던지는 말. 요양원. 한 단어가 내 귓가에서 맴돌았다. 나는 더 이상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 짐으로 취급받고 있었다. 40년 동안 구두를 고치며 딸 하나 제대로 키웠건만 이제는 그저 버려야 할 대상 그게 나였다. 딸이 어렸을 때 홀로 키우며 밤늦게까지 구두 수선집을 지키던 시간들. 남편 없이 혼자 벌어 키운 딸. 그 모든 희생의 대가가 이것인가. 요양원이라니.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. 내 목소리는 떨렸고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. 그 순간 깨달았다. 더 이상 누군가의 짐으로 살 순 없다는 것을. 내 인생의 마지막은 내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. 요양원. 그 단어는 내게 더 이상 공포가 아니었다.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았다. 내 삶의 마지막은 내가 결정할 것이다. 내 방은 집 구석의 가장 작은 창고형 공간이었다. 벽지는 곳곳이 뜯어져 있었고 이불은 내가 가게에서 버린 오래된 담요. 신발장 구석엔 내가 평생 고쳐온 구두들이 여전히 쌓여 있었다. 마치 내 인생의 흔적들처럼 말이다. 엄마, 여기서 생활하세요. 딸이 처음 이 방을 보여줬을 때 그 말투는 환영이 아니라 지시였다. 나는 이제 이 집에서 엄마가 아니라 짐처럼 들여놓은 존재였다. 40년 동안 구두를 고치며 쌓아온 추억. 그 모든 것들이 이 작은 방 구석에 밀쳐져 있었다. 한때 동네에서 가장 훌륭한 장인으로 불렸던 내가 이제는 이 방 구석에 쭉 박혀 있어야 하는 쓸모없는 존재 같았다.
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늘 같았다. 아무도 내게 관심 주지 않는 풍경. 손녀들은 내 방 근처도 지나다니지 않았고 딸과 사위는 나를 마치 집의 필요악처럼 대했다. 할머니, 왜 항상 여기만 있어요? 손녀 서연의 물음에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.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침묵뿐. 신발장을 열어 오래된 구두들을 바라보았다. 한때 내 손길로 살려냈던 수많은 신발들. 각각의 구두에는 사연이 있었다. 결혼을 앞둔 신랑의 구두, 첫 출근을 앞둔 청년의 구두, 소중한 추억이 담긴 구두들. 그 구두들은 내 인생의 증명서였다. 문득 깨달았다. 나는 더 이상 이 방에 갇혀 있을 수 없다는 것을.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. 엄마가 아니라 누군가의 짐이 아니라 그저 정혜란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이다. 그날 밤 나는 조용히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다. 구두 수선 도구 몇 개, 그리고 내 인생의 흔적들. 더 이상 누군가의 짐으로 살지 않겠다. 새벽 4시, 모두가 깊은 잠에 빠진 시간. 나는 조용히 작은 여행 가방을 준비했다. 40년간 구두 수선으로 모아둔 통장, 오래된 구두 수선 도구 몇 개, 그리고 평생의 흔적들. 나는 이제 누군가의 짐이 아니야. 중얼거리는 내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. 손가락은 여전히 아팠지만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. 40년. 딸 하나 키우고 남편 떠난 후 혼자 버텨온 세월. 그 모든 시간들이 이 순간을 만들어냈다.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이 작은 용기로 모였다. 신발장 구석에 놓인 오래된 구두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. 내 인생의 증명서들. 한때 그 구두들을 고치며 살았던 시간들. 지금은 그 시간들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. 가방에는 꼭 필요한 것들만 넣었다. 오래된 구두 수선 도구 2개, 가게에서 모아둔 통장, 세월이 묻은 작은 앨범 1권, 갈아입을 옷 2-3벌. 이제 더는 아무도 나를 짐이라 부르지 않을 거야. 새벽 첫 기차를 탔다. 목적지는 알 수 없었다.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더는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지 않겠다는 것.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.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. 정거장마다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. 때론 흐릿하게, 때론 선명하게. 마치 내 인생의 기억들처럼.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? 옆자리 젊은 여성의 물음에 잠시 망설였다. 하지만 곧 대답했다. 내 삶을 찾아가고 있어요. 그 말에 젊은 여성은 미소 지었다. 내 눈빛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발견한 듯했다. 기차는 계속해서 앞으로 달렸다. 나의 새로운 여정도 마찬가지였다. 더는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, 더는 누군가의 짐이 아닌, 그저 정혜란으로,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, 아무도 알 수 없는 내 길로.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한다. 그 믿음 하나로 나는 앞으로 나아갔다. 작은 바닷가 마을, 오래된 방 한 칸, 창문을 열면 파도 소리가 들리는 곳. 나는 이제 누구의 엄마도 누군가의 짐도 아닌 정혜란으로 살아간다. 처음엔 두려웠다. 68세의 나이에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 시작한다는 게. 하지만 바다는 나에게 인생의 또 다른 진실을 가르쳐 주었다. 나이는 시작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다.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들려오는 파도 소리. 그 소리는 마치 내게 말을 걸어왔다. 때로는 거칠게, 때로는 잔잔하게. 하지만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든 말이다. 내 옷에 밴 구두 본드 냄새. 40년 동안 쌓아온 내 인생의 향기. 이제는 아무도 그 냄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. 매일 아침 작은 가게를 연다. 이웃들을 위해 구두를 고치면서
이번엔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라 내 선택으로 말이다. 할머니, 구두 고쳐주세요. 네, 천천히 고쳐드릴게요. 손가락은 여전히 아프지만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다. 인생의 진실은 바로 이거였다. 누군가의 기대에 살지 않기, 내 존엄성을 지키기, 늙어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기, 때로는 집을 나서는 용기가, 때로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. 68세의 나이, 그리고 새로운 시작. 나는 오늘도 파도 소리를 들으며 웃는다. 정혜란 그 자체로 충분한 존재임을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큰 응원이 됩니다.